이제 3세대를 넘어가면 묵향이 나와요. 묵향 얘기할 때 센세이션이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기존에는 무공의 단계가 없었어. 무공이 센 거거나 아니면 뭐 1갑자, 2갑자 얼마나 많이 축적을 했는지 이 정도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절정 고수, 초절정 고수라는 걸 나누기 시작했고 화경의 고수, 현경의 고수 뭐 이런 것들 나누기 시작해. 무공의 그레이드를 좀 나눴다. 그레이드가 생긴 것 같아.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은 무공의 깊이를 절정의 고수다, 초절정의 고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해. 묵향이 처음에 썼는지 난 몰라. 근데 내 기준으로는 묵향이 그레이드를 나누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그레이드가 나눈다고? 이거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기준을 정한다는 게 어렵잖아. 칼에 기운을 올릴 수 있다, 칼에 기를 방출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기운을 조화롭게 다 머금을 수 있다, 뭐 화경의 고수, 뭐 자연의 모든 기운들을 내가 통달할 수 있다, 뭐 현경의 고수,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묵향은 또 재밌는 게 기연이 없어. 기연을 만난 적 없어. 그리고 영약을 먹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우연에 의해 되는 그런 영약이 뭐냐면 먹으면 갑자기 일갑자의 내공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영약이거든. 2세대 작품이 영약 남발을 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이 2세대 작품들은 주인공이 전부 다 10대 아니면 20대야. 젊고 잘생겨 하니까. 근데 이제 묵향은 기연을 만난 적도 없고 거의 80년 동안 무공만 쌓아. 우직하게 그냥. 그리고 묵향이 주인공 이름이야? 응. 그럼 할아버지네? 응, 그지. 순수한 노력으로만 최고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지. 화경을 이루게 되면 황골탈퇴를 한다고 해. 그럼 어떻게 황골탈퇴? 젊은 사람으로 황골탈퇴 그게 하는 거야? 육체가 다시 재구성이 되는 게 황골탈퇴야. 그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쏟아내서 피부도 다시 깔끔해지고 주름살도 없어지고 젊어지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20대 같이 생겼어. 근데 속은 80대 노인인 거야. 근데 황골탈퇴는 2세대도 남발을 했었어. 근데 얘네들은 2세대 때는 영양 먹고 황골탈퇴 막 쉽게 해.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어렵게 하는 거야. 80년간 쌓아서. 그게 1권에서 중반부에 나오는 거야. 전에는 주인공이 항상 정파의 인물이었어. 얘는 마교의 인물이야. 아까 마교는 설명을 안 했어. 마교는 약간 종교 집단에 가까워. 악의 축일 수도 있긴 한데 묵향이 마교 출신인데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마교인 거야. 2세대 때 마교는 되게 악마 집단 같이 그렸거든. 근데 여기서는 패도 양육 강식, 센 사람이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서 약간 악마라는 개념보다는 무공으로 최대한 팔 수 있을 만큼 파보자. 마교의 인물이 주인공인 거야. 잘생기지도 않았어. 약간 평범하대. 마교 출신이다 보니까 막 올바르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곽정 같았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쉽게 죽이질 않고 내가 죽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데 묵향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생긴 의가 있는데 정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그냥 죽여. 그게 사이다인 거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묵향은 판타지를 만나는 것이. 그전에는 판타지 소설도 있고 무협지 소설이 있었는데 내 기준으로 처음으로 기억으로는 묵향이 판타지 소설에 넘어가. 근데 원래 무협이 약간 판타지를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일반 세상에서는 일어나진 않죠. 그치. 여보가 생각하는 판타지는 무협도 판타지라고 볼 수 있지만 판타지는 약간 서양물이야. 이게 세계관이 서양 쪽이야. 그리고 마법과 기사가 나오는 세계가 판타지인데 오크, 고블린, 오우거, 악마 이런 게 나오는 게 판타지인데 무협은 순수하게 중국 문화를 기반을 해서 내공과 무공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무협이야. 근데 묵향이 어떤 진법에 빠져가지고 그 1부가 끝나. 그러고 뭐야? 했는데 2부를 읽었더니 눈을 떴더니 하늘에 달이 2개야. 이 세계가 아닌 거야. 다른 세계로 간 거야. 서양도 아니네 그럼. 근데 배경이 서양스럽다는 거지. 그때 이후로 묵향 이후로는 맨날 이 세계를 넘어가는 거야. 뭔만 이만 이랬으면 무공의 고수가 이 세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쪽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의 최고의 마법사가 뭐 무협의 세계로 넘어오거나 왔다 갔다 크로스를 하기 세계를 시작해. 넘나드는구나. 묵향의 최고의 재밌는 거는 크로스 시켰다는 거. 세계가 확 넓어졌네. 그치. 원래 여기 딱 중국 무림 약간 이런 거에서 이제. 세계관이
확 넓어지고 더 엉키기 시작해서 묵향 2부에서는 이제 마법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이야기가 흐름이 다양해지잖아.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지. 그래서 묵향 2부까지 끝났으면 재밌었을 텐데 묵향 3부는 다시 무협의 세계로 넘어와.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무협 3부에서는 죽어. 그래서 다시 묵향이 죽어? 근데 묵향이 환생해서 4부가 나와. 지금도 하고 있어, 연재를.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4부야, 그러면? 아, 그 한 부가 여러 권으로 쪼개져 있구나. 그게 한 10몇 권 이렇게. 이거 읽었던 사람들이 너무 지지 끄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했는데, 그래도 나는 1부, 2부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이었다. 뭐 그 외에도 뻔한 얘기 하다가 갑자기 확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묵향의 비례도가 있었고, 비례도 너무 웃겼어. 또 이제 황제의 검이라는 게 있었어. 3세대에서는 황제의 검에서 아까 천마라는 개념이 이렇게 제대로 정립을 한 것 같고, 천마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건 열혈강호에 나오는 천마가 처음 나온 것 같아, 내 기준으로는. 근데 천마라는 용어는 물론 열혈강호에도 처음 쓴 걸로 알고 있거든. 천마처럼 뭔가 이게 그 마교를 청시했고 엄청난 강자였고 전투력 측정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 천마라는 소재를 4세대 너무 남발하고 있어. 4세대에서는 이놈의 천마를 너무 울거먹어. 이제 약간 그런 개념이고 4세대는 할 얘기가 정리가 안 돼. 너무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고 4세대에서는 이제 현대물도 나와. 현대에서 무공을 접했을 때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게임물도 나와. 약간 가상의 게임 세계에서 무공이나 마법을 익히거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야기를 흘러가는 거지. 그 대표작은 달빛 조각사. 들어본 거 같아. 달빛 요거 조각사. 열심히 읽었지. 아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물이고 3세대보다 더 엉켜있는 게 4세대야. 막 혼합에 믹스 정신없는 게 4세대 작품들이고 4세대는 대부분 웹소설을 기반하고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시리즈를 통해서 제품을 연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세대별로 굳이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있다. 지금 읽고 있는 무협지는 없어, 그럼? 지금은 웹툰으로 그냥 보고 있지. 네이버 웹툰에서 무협 웹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게 그 4세대 작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으로 만드는 게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전지적 독자 시점. 그것도 아니면 무협지야? 아, 무협지는 아니야. 현대물이야. 화산귀환. 저게 이제 무협지지. 저거는 만화로 해서. 맞아. 우리 아들도 화산귀환 좋아하잖아. 하여간 내가 이제 무협지 얘기를 너무 장대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판타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무협지와 판타지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다른지 시간이 된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지 모르겠네. 재밌어요. 그냥 무협지를 하나도 모르는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게 참 어떻게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 이해가 잘 됐어. 그래.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하시죠. 네. 하나, 둘, 셋.